안녕하십니까. 2021년 11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밀고 당기기 이게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대목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. 자, 김종인 전 위원장, 제가 이제 어제 윤석열, 김종인 완전 끝인가 이거를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,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며칠간 계속해서 양쪽 사이를 오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거간 노릇을 할 것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그거에 따라서 어제 그 시점에서는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, 회군 가능성 크지는 않지만 있다,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그런데 오늘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회군, 유턴, 이와 관련해서 당 내부 또는 당 밖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논평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논평이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. 그게 왜 그런가? 어떤 것인가?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우선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의 지시를 받아서 오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. 그러면서 그러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, 이 사람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죠. 근데 이 사람의 거취에 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은 변함없는 게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양보카드를,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양보카드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 20여 분간 만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후보님 말씀을 전달했고,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이해를 했다, 이렇게 했습니다.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,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이런 말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만 나 안 갈 거야, 이렇게는 또 얘기 안 한,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으로서는 조금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. 김근식 경남대 교수.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원만하게 잘 마무리돼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,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제법 친하다고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자기가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한번 의사를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합류가 200% 확실하다, 이렇게 엄청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본인이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한 것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잘 안다,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. 그렇게 따진다면 어제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동은 다 그냥 블러핑,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의 밀고 당기기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, 김재원 최고위원은. 그러면 어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나 그거 안 한다,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간다,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죠. 이런 부분,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 그냥 일종의 허장성세였다. 김재원 최고위원 말을 믿으면 결국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. 이것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기분을 나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굉장히 본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처사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권영세 의원, 잘 아시지만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서 무슨 본부장 이런 급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,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일상으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,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,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원래 정치가 일상인 사람 아니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또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기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이제 선대위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것처럼 얘기한 부분을 그냥 가볍게 치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언급이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을 거야, 이미 지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.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, 자,
그러면 여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? 왜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권에도 그 몸담았던 적이 있으니까.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은 뭐 언론에서 3기 어쩌고 하는 바람에 나머지 둘,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,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하고 동급이 돼버렸다.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합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. 정청래 의원,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 대표 시절에 사실은 공천 탈락을 했었죠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김종인의 속셈, 내가 상황이다. 윤석열 당신은 이방원이고 나는 태조 이성계야.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. 그러면서 결국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합류할 것이다. 회군할 것이다. 이런 얘기죠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. 어제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이 양반, 그 양반 거 나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굉장히 기분 나쁠 때 하는 표현이죠. 자, 그런데 그 배경이 무엇일까? 그러다가 오후에는 또 김 박사님 원래 표현대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 어제 오전은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 하는 부분에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하나 오늘 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더군요.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김종인 전 위원장이 23일 어제죠. 어제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한길 전 대표한테 사람을 보내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말고 자문 역할 정도만 해달라 이런 뜻을 전달했다.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얘기를 혹시 윤석열 후보가 들었나? 시간상으로는 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래서 윤석열 후보가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다. 당연히 나쁘겠죠. 아니 선거운동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는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돌발 변수이기도 하다. 근데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양반이라고 얘기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돌발 변수가 있었다 하는 거를 그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더군요.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저는 봅니다. 이렇게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?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런 식으로 뒷담화하거나 아니면 뒷전으로는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요. 이거는 굉장히 가슴에 앙금으로 앉을 사항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부는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보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실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떤 식의 정치 행보를 해왔느냐 뭐 킹메이커 얘기가 맨 처음에 떠오른 게 2012년 박근혜 후보 때죠. 이때 박근혜 선대위원회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라는 걸 맡았죠. 그런데 그때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금지 뭐 이걸 놓고 박근혜 후보하고 의견 충돌을 빚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니 박 후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뭐 로비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 기존 순환출자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이런 걸 주변에 로비를 받고 추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. 말 함부로 한 거죠. 무슨 정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박 후보가 내가 로비를 받을 사람이냐 이렇게 격분했고요.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이게 아마 11월 말쯤 됐을 겁니다. 이때부터 박근혜 후보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실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뭐 경제 민주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. 여기서 결국은 같이 하려고 하다가 김종인 그 당시 행복추진위원장이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그게 빌미가 돼서 박근혜 후보와 결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또 2016년에는 민주당 문재인 대표 그때 문재인 대표였죠. 문재인 대표의 요청을 받고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. 2016년 초에만 해도 그때 새누리당이 뭐 180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실망한 나머지 절망한 나머지 이제 구원투수로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
이제 기용을 했는데 마침 또 그때 보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 당시 의원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그 여러 가지 파동을 일으켰죠. 공천 파동. 뭐 김무성 대표가 뭐 목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것까지 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래서 새누리당이 자멸을 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끄는 그 민주당이 한석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게 됐죠. 이게 김종인 당시 비대위 대표의 공로냐 아니면 새누리당의 자멸이냐? 저는 새누리당의 자멸로 봅니다. 근데 이때도 비례대표 순번 놓고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 대표가 뭐 그냥 집에 가서 칩거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표가 또 집에까지 찾아가서 달래서 뭐 같이 모시고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도 트러블 메이커였다.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 대표는. 그래서 그때부터 또 트러블 메이커다. 킹메이커가 아니고 이런 또 오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재인 이제 다수당이 됐을 때 본인이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걸 제출했었는데 그게 지지부진하니까 경제민주화 법안에 있어서 나는 속은 사람이다. 이런 식으로 또 그 문재인 정당, 그 정당을 공격하는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결국 2017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또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. 거기서도 또 불화가 있었죠. 자, 2020년 4.15 총선을 20일 앞두고서는 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,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지휘를 했는데 민주당에 무려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안겼죠. 실패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재건을 한다 또 이렇게 됐는데 이때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고 정강정책의 노동자 권리, 5.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뭐 이런 걸 명기하면서 당을 뭐 재건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글쎄 뭐 그것 때문에 재건이 된 건지 아니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국민의힘이 재기를 한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나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또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 뭐 이것도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워낙 박원순 전 시장, 그 다음에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가 이 당을 이끌었어도 이기게 돼 있는 게임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이건 뭐 가정법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.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,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런 식으로 엄청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갈등을 직시한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저러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 회군할 거야. 지금 민주당 사람, 지금 국민의힘 사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언행의 값어치 도대체 이건 뭐냐?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찰을 당했는데 결국은 그 언행의 값어치는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. 이건 어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조금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죠. 야,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. 본인의 업보 아닐까요? 또 본인이 말을 함부로 하는 그 때문에 생긴 일 아닐까요? 본인이 지금까지 쭉 쌓아온 과정에 대해서 여야 정치든 여든 야든 누구로부터도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 본인에 대한 평판 이 부분은 뭐 거의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뭐 거의 이런 식의 지금 후배 정치인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면요. 그 뭐 정치 글쎄요. 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과연 지휘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자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이러저러한 갈등
이게 어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말과 행동이 여야 정치인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정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본인이 좀 깨달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보고 그리고 저도 뭐 여러 번 김종인 전 위원장 이제 만나본 경험도 있고 취재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 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 언행을 너무나 쉽게 바꿉니다. 그러니까 회군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. 거기다 말씀 함부로 하죠. 아니 이번에 4월 보선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보고 아사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본인이 며칠 전까지 지휘하던 그 정당을 아사리판이다. 본인이 떠났다고 바로 그냥 아사리판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정치 도의상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. 그리고 가능한 일이냐 하는 부분. 이런 것들이 워낙 업보가 많아서 그래서 아마 여야 후배 정치인들로부터 본인 언행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의 회군 가능성에 대한 여야의 평가 거기다가 저의 평가까지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아마 뭐 오늘 내일 정도가 이제 이 밀고 당기기의 피크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회군하지 않을까. 그 회군 가능성 저도 꽤 있다고 봅니다.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